밀수꾼 한 명이 12명을 먹여 살린다? 내 가족이 아닌 피도 나누지 않는 남의 12명을 먹여 살린다? 거기에 바로 그거 아까 선생님께서 남편분한테는 말을 못하고 떠나셨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 딸하고 선생님만 둘이 탈북한 거예요? 아니요. 저는 친정 식구들을 한 명, 두 명 이렇게 다 넘겨가지고 아, 그 친정분들도 다 해상 같이 살았어요? 네네네. 아, 그래서 다 먼저 보내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거의 몇 명인데요? 총 11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중국에다 먼저 다 넘겨놓고 아, 네. 그만 그때 그 경 여기는 이미 다 작업 들어갔댔고. 그렇죠. 아, 근데 또 그걸 한 사람한테만 경비대 한 사람한테만 할 수가 없으니까 두세 명을 번갈아 가면서 왜냐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믿을 그렇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돌변할지를 모르니까 아, 이렇게 다 이렇게 감춰서 했구나. 네 그래가지고 아. 마지막으로 제가 일단 뭐 넘는 데까지 성공을 했고 그때 그 압록강 넘을 때 기분이 어떻던가요? 너무 이게 사람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그 무슨 막 즐겁다 이걸 다 떠나서 한쪽으로 두고 가는 일에 무거운 마음도 있고 또 한쪽으로 내가 진짜 성공을 해서 넘어갈 수 있는지 살아서 갈 수 있는 길인지를 기약이 없는 길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긴장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에피소드 하나 네네네네. 압록 저녁 6시 이게 삼촌이 나왔어요. 저기 중국에. 어, 전화를 했더니 앞에 북한은 새까만 암흑 도시잖아요. 우리 해산이. 말도 못하죠. 중국만 불이 있잖아요. 압록강 척 나가서 봤더니 삼촌이 지금 앞에 나와서 어슬렁어슬렁 보여요. 거기 딱 있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뛰자 해가지고 제 딸내미, 제 동생, 조카 데리고 뛰는데 1월이다 보니까 눈이 다 이렇게 무릎까지는 아니지만 발목 푹푹 위까지는 빠지죠. 네,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은 이런 내리막 이게 길인데 강둑이니까 이렇게 그 낭떠러지. 쌓았잖아요. 이게 이렇게 이런 내리막인데 거기를 무슨 생각이 어떻게 치달려 달렸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일단 달렸어요. 그러다가 강 한복판에 들어서 빙판길에 제가 넘어졌거든요. 넘어졌는데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진 순간 사람이 뒤에서 다 카바를 해주고 이런다 하지만 사람이 긴장됨이 그렇죠, 그 그렇죠. 긴장됨이라는 게 이 머리카락이 곤두선다는 걸 제가 그때 느꼈어요. 넘어졌는데 제가 이 못 일어서겠더라고. 일어서려고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도 갈 수 없고 그냥 앉았어요. 막 지금 동생이고 딸내미 지금 뛰는데 딸내미가 뛰다가 봤더니 엄마가 안 오는 거야. 넘어졌지? 엄마 거기서 뭐 하냐고. 그래서 나 신경 쓰지 말고 빨리 니네라도 먼저 가라고. 나 일단 지금 일어설 수가 없다고. 빨리 니네라도 가라고. 빨리 일어나가지고도 큰일 나고. 그랬더니 뭐 엄마가 지금 미끄러져 가지고 일어 못 선다. 양쪽이 둘이 겨드랑이를 이렇게 질질질질 끌고 갔어요. 무릎으로 아우. 그 빙판을 질질질 끌려가지고 걔들 덕에 살았구만. 딸 덕에. 이야. 차에 택시 옆에다가 보이지 않는 저 안쪽에다 세워놓고 삼촌이. 차에 네 오른 순간 올라서 빨리 이게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지체할 수가 없으니까 바로 공안이 옆에 있거든요. 중국은 출발을 했는데 사람이 이 긴장함에 뭐 모든 게 이게 다 겹치다 보니까 그때부터 멀미가 나기 시작을 하는. 와 그냥 살아서 갈 수 정말 있을까? 죽을 뻔 했구만. 네. 저는 우리 탈북자들한테 죽을 뻔한 게 나아요. 살 뻔한 거보다는. 그죠? 살 뻔한 거보다는 낫지. 죽을 뻔한 게. 다 그렇죠. 뭐 저뿐만 아니라. 그래서 중국에서 뭐 몇 년이나 살으신 거예요? 몇 년 사는 게 아니고 한 3개월 동안을 중국에 있었어요. 뭐 한국 브로커도 몰랐고.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제 언니를 먼저 넘기다 보니까 언니가
제가 떠나기 전에 한국으로 먼저 출발을 했어요. 아, 중국에서 먼저 네네, 떠났구나. 한국을 출발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가서 이거 할 때는 언니가 한국에서 국정원 하나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하고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시점이었어요. 중국에서 우리를 누가 지켜줄 수 없는 거잖아요. 나 하나 신분을 어디에다가 막 드러내놓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누구를 기다려서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때 우연찮게 애기 엄마 북한에서 오래전에 탈북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애기를 낳아가지고 사는 애기 중국 사람으로 사는 사람을 만났구만. 그렇죠. 아,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 덕분에 그래도 이게 한국 브로커선을 전화를 해가지고 그 친구랑 같이 중국에 된 거죠. 그래서 3개월 걸렸어요. 네. 그렇게 저 베트남 쪽으로 해서 또 베트남을 안 그렇게 갔고 우리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루트가 참 쉬웠더라고. 어. 바로 태국으로 들어갔거든요. 오. 태국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또 편한 길이 아니잖아요. 완전 무슨 옛날 유격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교권은 못 받지만 북한에서. 지리산 빨산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근데 실제 제일 그때 그 길을 가면서 생각났던 게 북한에서 그 하지 말라는 밀수, 어. 하지 말라는 그 쉽게 말하면 딸보, 그막 니켈이요, 봉, 그다음에 파동, 아니 무슨 그 빨간 동이요, 막 그렇죠. 적동, 막 이런 걸 가지고 나를 때, 딸보 오랜만에 들어본다. 네, 그 딸보는 제가 잊을 수가 없는, 네, 저기 단어여가지고 정말 딱 그 길을 가는 것 같아요? 그보다 더 무섭더라고. 그래가지고 일단 잡히면 북송돼야 된다는 그 하나 때문에 너무 이게 사람이 그 긴장함이 진짜 초고속으로 올랐었고 그래가지고 일단 그 메콩강인가 아고강이라고 일명 아고강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또 그 한족 브로커인가 막 이게 중국말로 막 그러니까 거기나 중국에서 살던 애들이다 보니까 친구들이다 보니까 걔네들이 그 중국어 서로 소통이 되잖아요. 제가 뭐라고 하니 했더니 이 메콩강 가면서 막 무슨 이렇게 잘못 저거 해가지고 빠져가지고 아구한테 12명이 한 배 다 저거 됐다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니까 공포가 네, 또 또불이 돼서 올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단 넘었던 기억이 진짜 다시 새록새록 나네요. 다 잊어버리려고 했는데. 자유를 찾아서 오는 길, 죽을 때까지 잊어먹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쉽지가 않아요. 드문이, 지금도 꿈에서 지금도 꿈을 꿔요. 제가 북한을 갔더라고. 막 가가지고 친구들 찾아가지고 데리고 온다고 하는데 갈 때는 어떻게 쉽게 갔나 봐요. 갈 때는 뭣도 없이 갔어. 가서 보니까 북한이야. 내 동네. 내가 살던 동네.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났어. 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가야 되지? 이제 누구를 해야 되지? 엄마 나 어떻게 가야 돼? 이러다가 깨요. 야 정말 그게 참, 웃을래야 웃을 수도 없고요. 비극. 우리 애 엄마도 드문이 그래요. 여보, 나 어저께 꿈을 꿨어. 그래서, 꿈? 무슨 꿈을 꿔? 뭔 꿈을 꿔? 무슨 꿈 꿨게? 개꿈 꿨지. 자기가 북한을 갔대. 그래서, 아니, 당신이 거긴 왜 가? 돈을 한 배나 갖고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돈을 한 주먹씩 집어주는 꿈을 꿨대. 그러면서 이 꿈이 뭐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글쎄, 그게 뭔 꿈일까?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로또를 한번 사봐. 그러면, 로또를 한번 사봐. 이제 이렇게 우리 북한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그렇죠. 그런 거 네. 트라우마라고 할까? 이런 게 있죠.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때 그 누이가 언니가 먼저 한국에 왔고 태국인지 거기서도 언니하고는 연락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연락을 안 했죠. 그리고 저는 한국으로 들어갈 때는 엄마랑 동생들은 조카들은 다 거기다 떨고 두고 저만 딸내미를 데리고 먼저 떠났어요. 왜냐하면
이 길이 또 온 가족이 움직여야 될 길이 가다가 잡히면 하나만 잡히면 되지 온 가족이 다 이렇게 불행에 들어갈 수 그러면 그 일행이 몇 명이었어요? 우리 일행이 초때 보자 10명. 그 언니까지 하면 11명이네? 네. 와. 근데 그걸 다 그리고 제가 딸내미 데리고 먼저 떠났고 그 이후에 언니가 하나원을 착 나오면서 엄마랑 남은 가족을 또 언니가 언니가 이게 주선을 해가지고 브로커를 통해서 근데 와서 봤더니 그 브로커가 언니로부터 시작된 브로커가 저도 연결은 안 되는데 그 한 브로커였어요. 네, 그런 우연히도 있더라고요. 네. 비행기는 그만 딸님이하고 선생님만 타고 오셨겠네? 같이 다 안 타고? 그렇죠. 태국에서 한 2개월 정도 조사 과정이 이제 뭐 1개월은 감옥소마다 이렇게 가야 되고 그걸 거쳐서 마지막에 한 달 동안은 그 방콕 이민 수용소 거기에서 한 1개월 동안을 거기에서 숙식하면서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탈북자들이. 아글바글하다고 그래요. 저는 놀랐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철창을 이제 TV 영화에서는 봤지 처음으로 들어가 봤고요. 들어가 보는 순간 이게 너무 지금 생각하면 그때 느낀 북한이란 나라에 대한 원망이 생기더라고. 저런 체제가 아니었고 저렇게 이 사람들을 어느 정도의 이 개선에 섰으면 자기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전 세계로 떠돌이 생활을 하면 그 떠돌이 생활이 마음 편한 떠돌이 생활이 아니었잖아요. 당연하죠. 항상. 거기에 모여서 그 사람들이 찾아서 한국을 간다, 내 삶을 찾아서 간다는 사람들이 모인 생활이 그 집단을 봤는데 눈이 그냥 순간에 이게 내가 여기에서 살아서 갈 수 있을까? 네. 누워도 그냥 이렇게 멀어 누워야지 편하게 누울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고요. 그 자리 하나 이렇게 멀어 눕는 자리도 가지고 싸우더라. 그러니까 너무 그 비참함에 옛날에 우리 옛날 북한에서 일제 때 이렇게 보따리 싸들고 어디를 만주로 가고 그런 삶은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양반이에요? 꽃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에요. 난 여기에서 삶은 세상에 사람들이 이렇게도 변할 수 있구나.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또 특히 이렇게 그냥 직행이다 보니까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돈도 없고 그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오전에 한 번, 오후 한 번 식사 시간에는 밥이 들어오는데 우리 알잖아요. 그냥 이게 아시아인들은 주식이 밥으로 먹다 보니까 된장국에다 밥을 먹으면 되는데 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상한 그 우리가 견디기 힘이 든 그런 소스 냄새, 그리고 감옥소밥이라고 해서 돈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매점이 오면 사서 이렇게 치킨 다리 하나라도 사서 먹고 하는데 직행이다 보니까 돈은 없고 그걸 지켜야만 봐야 됐고. 하나 좀 달라고 갔죠. 저는 혼자면 괜찮은데 딸내미 데리고 오다 보니까 그 딸내미 또 냄새에 정말 예민한 애라 그냥 그 매점만 오면 여기다 세수수가 이거 앞을 막고 그냥 누워 있더라고. 날은 덥고. 네. 선풍기 무슨 대형 선풍기 2대가 도는데 그 안에 30일 동안에 있다가 이제는 차례가 돼가지고 비행기 탄다고 해서 밖에 나왔잖아요. 순간에 기가 멍멍해지고 내가 이랬어요. 제가 이랬어요. 어머 무슨 재분소에서 우리 한 국수를 한 5톤 10톤을 저거 하고 나오지 않았니? 완전 방앗간 소리. 와 너무 이게 참 슬픈 현실이었고요. 누구나 그 길을 거쳐서 온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이게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비극 아닌 비극?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비행기 탈 때 진짜 마음이 이상해서 그냥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누구나 다 그런 마음까지. 그렇죠.